정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이해한다 그러면 앞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제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5차원 교육을 왜 하는가, 우리가 뭘 할 때는 왜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을 하면 매주 제가 이제 새로운 걸 하나씩 가르쳐 주니까 그런 어떤 방법과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시간은 그런 방법과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지금 한 14년, 5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14년, 5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는 세월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학교 되니까 옛날부터 초등학교부터 더 어려웠고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용성이라는 것이 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되진 않아요. 제가 첫날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하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면 좋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 또 학교를 다니면은 공부도 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 또 이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수용성은 뭐냐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뭔가 되고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안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용성이 없는 이유가 5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5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첫째, 뭘 하더라도 마음으로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게 8주차 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중에 저를 열심히 바라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 거 바라보고 딴 사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수용성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여긴 한 명도 없는데 얘기만 하면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못 받아들여요. 정말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가, 사선치기는 왜 하고 고공학습법 같은 걸 배웠는데 왜 그러는가, 들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동일한 수업을 하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못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동일한 설교를 하는데 누구는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들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머리의 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는 시간표를 짜고 결단을 하지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요번에 학생들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하는 거 어려우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하자.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연락 받고 그러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하려는 마음은 생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5번째,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받더라도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은 잘 못 받아들여요. 두 번째, 몸이 깨져 있는 사람. 세 번째, 머리가 깨졌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지성의 틀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못 듣는 사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 남을 너무 미워하는데 그걸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바꿔줘가는 훈련을 하면은 그 훈련이 여러분들의 수용성을 키워줘서 무엇을 하더라도 잘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국에도 살았는데 중국에서 연기 시중이라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 훈련을 했는데 10개 반 중에 꼴등하는 반이 1년을 열심히 했더니 1년 만에 1등이 됐어요. 몽골에서는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만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5가지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1년간 했더니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잘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몽골이 그걸 보고 야 몽골도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몽골은 5차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세운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어떤 학생들을 모았냐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포기한 애들만 모았어요. 그랬더니 대학 간 애들이 5%도 안 됐어요. 고등학생인데 3년간 이걸 열심히 훈련했더니 3년에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갔어요. 세인고등학교는 고등학교예요. 장로님 얘기 참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세인고등학교 치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장로님 했던 얘기들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동순교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정이 그 아이들보다 더 좋을진 몰라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 그런 어려운 일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단 1년이라도 이 5가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만 읽자. 한 장 읽는데 여러분들 이제 알죠? 몇 분 걸려요? 5분. 네, 5분. 길어도 5분, 짧게는 2, 3분이면 돼요. 근데 그냥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읽자고 그랬죠? 사선을 치고 또 고음표도 만들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알려줄 거예요. 이미지 독서법이라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따 선생님하고 해보시면 돼요. 지금 박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지성의 틀이 바뀌어서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서 설교를 듣거나 진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험기간이라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시험기간 중에 제가 국어, 영어, 수학도 이런 방법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4회 시험을 본다. 그럼 4회 시험을 볼 때 사선을 다 쳐서 읽어보세요. 그거 훨씬 더 이해 잘 돼요. 고공표를 만들어 보고 오늘 장로님이 알려준 그림도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4회 시험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공부한 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수학도 그러가면 잘할 수 있고 국어도 잘할 수 있고 영어 다음 학기는 제가 영어를 가르쳐 줄 거거든요. 영어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연도 수업 시간 되면 성경 읽기, 지력 읽기 오늘 사선 치면서 읽기 또 훈련하세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읽었는데 숙제를 만약 해서 2, 3, 4장까지 읽은 사람은 오늘 5장을 읽으면 되고, 근데 지난번 1장 읽었는데 숙제 한 번도 안 하신 분 지금 몇 장 읽어야 돼요? 2장 읽어야지, 2장. 1장을 지난번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바른 자세 갖기.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세가 나빠지면 모두 손상을 입는다고요? 뇌에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양조동에 가면, 참포도나무 병원이라는 병원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뭘 냈냐면 자세 혁명, 자세가 바르면 혁명이 일어난다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분하고 여러분들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세가 지금 안 좋은 학생들 제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 다 뇌파를 재보면 어떻게 될까요? 뇌파가 찌그러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훈련대로 해서 자세가 바로진 사람은 나중에 뇌파를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뇌파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자, 우리 두 학생은 박사님이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박사님 얘기 안 듣고 지금 둘이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하지 마. 지금부터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박사님이 못하게 할 거니까 지금부터 다 여기 집중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이해됐지? 얘기하지 마. 자, 처음에 뭐 읽는 거? 자, 두 사람 얘기했는데 집중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자고? 사선 쳐서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것을 고공으로 만들고 오늘 있는 이미지 독서법을 해보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기도 다 할 거야.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죠? 바른 자세를 만들어가는 거야. 가서 오늘 또 운동하세요. 세 번째,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대한 일기 쓰기.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배운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국어 공부해 보는 거고, 화요일 날은 영어, 국영수, 사회과학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해보는 것들을 오늘 해보세요. 그럼 이미지 독서법만 제가 설명해 주고 끝낼게요. 자, 뒤에 한번 펴보세요. 동해바다에 피천득 씨가 진 동해바다라는 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도 어떻게 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사선을 쳐서 읽어야 돼요. 그럼 제가 사선을 쳐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쳐왔어요. 자, 보세요. 자그만 갯바위 사선 쳤어요. 하얀 백사장. 나 눈물에 져서 개와 놀았다네. 모래 언덕에 모래 위에 엎드려 첫사랑의 쓰라림을 아련하게 떠올리는 날. 촉촉히 흐른 눈물을 받아 마신 해변의 모래 눈물은 이다지 무거운 것이런가. 눈보라 해처와 나라와 눈 쌓이는 가지의 나래를 털고 그저 얼마 동안에 앉아있다가 깃털 하나 안이 떨구고 아득한 눈 속으로 사라져가는 너. 이렇게 읽었어요. 자, 읽었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시를 읽어도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자, 이런 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시편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글들을 이해하면 성경도 잘 읽을 수 있고 공부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할까? 이것이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걸 그림으로 그려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림이 연결돼서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이미지. 자그만 갯바위.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읽기만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연필을 들고 이걸 그려보세요. 혹시 자그만 갯바위가 뭔지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 그려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못 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금 얘기했지? 네. 저기 그려. 네. 자, 한번 그려봐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 뭐 그려봐요? 자그만 갯바위. 두 번째는 2번까지만 그린 거예요. 여기서는요. 나머지는 3번부터는 그리지 마세요. 3번부터는 따로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얀 백사장 이렇게 그려봐요. 자, 그러면 1번 이미지는 뭐냐면 자그만 갯바위고 2번은 하얀 백사장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볼펜으로 또또또 뜯은 거 보니까는 모래를 그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요. 자, 그만 이제 그렇게 살짝 넘어가지. 자, 그럼 여기까지 다 그린 사람 두 개 다 그림. 네, 다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따 할 거니까요. 제가 원리를 알려줄게요. 자, 그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끊을 수 있죠. 자그만 갯바위, 하얀 백사장 이렇게 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길게 끊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그만 갯바위, 하얀 백사장 이렇게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그림이 같을까 틀릴까요? 네, 처음 사람은 자그만 갯바위가 그려지고 두 번째 뭐가 그려져요? 하얀 백사장이 그려져요. 그런데 만약에 길게 끊었어요. 자그마한 갯바위, 하얀 백사장 탁 끊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그림이 나올까요? 하얀 백사장에 있는 자그마한 갯바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길게 끊으면 끊을수록 그림은 한 그림에 많이 나와야 돼요? 적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 그림이 탁 어떨 끊었을 때 전체 그림이 탁 다 올랐다면 그건 끊어도 되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끊었는데 그림이 만약 4개 얘기가 있어요. 4개 그림이 확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잘못 끊은 거예요? 맞게 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끊는 게 맞는 건가요? 작게 끊어서 그림들이 나오는데 내가 훈련하다 보니까 그림이 한꺼번에 나오면은 2개 그림이 같이 나오면 2개 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센스 그룹을 끊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센스 그룹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길게 막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이미지가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끊어가는 훈련들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숙제를 4개를 더 3개를 내줬는데요. 그림 4개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림을 그려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짧게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길게 해서 그림을 그려봐도 돼요. 근데 길게 끊었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끊어야 돼요? 짧게. 맞아요. 그렇지만 계속 짧게 끊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점점점 이미지의 능력이 커지면 어떻게 끊으면 돼요? 길게. 그러면 이미지가 많이 생긴다는 건, 길게 끊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작아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막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기 이미지 독서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 여태까지 숙제 안 해오셨던 분들이라도 요번 주에는 꼭 해보세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잘 성공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독서 능력을 확 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요번 주도 또 잘 안 해오면 그런 기회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 열심히 하면 장로님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럼 오늘 각 방에 가서 5차원적인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미지 독서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다시 다 해보고 같이 의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도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특별히 요번 주는 다 과제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요번 과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찍어서 올리면 오늘도 그림 그린 거 다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찍어서 올린 그림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서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주고 공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잠시 기도하고 끝낼게요.